봅시다. 평면좌표부터 오늘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평면좌표 내분점 정도까지 쭉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전까지 아마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수는 얘들아 당연히 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문제수는 당연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개념 문제도 섞여 있고 하는 거니까 막상 실제로 문제를 풀면 그렇게 많진 않아. 알겠죠? 그래서 문제수 많다고 수업 중간에 진도 그만 나가려고 째려보지 말고, 알겠죠? 충분히 할만해요. 할만하니까. 그리고 내가 철상관 애들도 풀려보고 나도 풀어보고 하니까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정도 문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건 다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알겠죠? 그런 거니까 문제 쭉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에 내가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올 때마다. 얘기했었니? 오답 노트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근호 해봤지 전에 오답 노트. 그래서 수업 때 오면 우리가 5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내가 좀 일찍 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뭐 질문하고 뭐 그럴 건데 앞으로는 오답 노트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 오답 노트 종이가 있어. 이제 다음 시간에 보여줄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숙제를 해오잖아. 숙제를 해오면 내가 오답 노트 종이를 나눠주면 그 오답 노트 종이에다가 본인이 틀린 번호 적으시면 돼요. 적어서 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 조교 선생님이 그 오답 노트를 만드실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수업이 끝나면 조교 선생님이 너네한테 너네가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주겠죠? 그럼 클리닉 때 뭘 하면 돼? 그걸 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너네가 올 때, 학원에 올 때 최소한 뭐까지는 해와야 되냐면 채점까지는 해오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고, 학원에 와서 오답 노트를 해야 되니까 채점까지는 해오셔야 되고, 가장 베스트는 틀린 것까지 고쳐오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틀린 것까지 다 고쳐왔다 그러면 클리닉 시간에 뭐 하면 돼? 질문하고. 일단 첫 번째로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 오답 노트 받았겠지? 그 다음 오답 노트 풀고. 오답 노트는 어차피 해봤자 10문제 내외야. 막 너네 50문제 푸는데 막 20문제씩 틀리지 않잖아. 그치? 10문제 내외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오답 노트까지 하면 시간이 남아. 본인이 다 해오면. 그럼 뭐 하면 돼? 그날 숙제하면 돼.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숙제도 줄어들고 계속 이게 선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쌓여. 애초에 숙제가 좀 많을 거야. 스매싱 하면서부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애초에 많을 거야. 근데 하고 나서 오답 노트까지 해야 돼. 질문도 해야 돼. 채점도 해야 돼. 그러니까 쌓여. 그럼 답이 없어요. 쌓이기 시작하면. 알겠죠? 그런 거니까 앞으로 오답 노트를 주겠다. 그리고 오답 노트는 너네가 틀린 문제가 아니라 너네 틀린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드릴 거예요.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거는 이제 틀린 거 고치는 건 당연한 거고, 틀린 거 다 고치고 나서 오답 노트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형 문제, 숫자 변형 문제들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변형 문제들로 오답 노트까지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8시 반에 딱 내가 갔는데 너네가 오답 노트까지 다 완료가 돼 있어. 그럼 집에 가는 거고, 오답 노트까지 다 안 돼 있어. 그럼 남아서 하는 거고. 근데 막 질문이나 틀린 거 고치는 건 다 했어. 근데 오답 노트만 좀 남았어. 이제 그때 가서 뭐 보내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당연히 남길 거고, 한두 번 정도야. 그 정도는 내가 봐줄 수가 있지만 이제 계속 그게 지속되면 남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시험 대비 교재 나눠 드릴 거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 정해진 양을 다 풀었어. 그럼 8시 반에 집에 가는 거고, 못 풀었어. 그럼 10시까지 남는 거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앞으로 스매싱 하면서는, 왜냐면 숙제가 많은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계속 밀려. 끝없이 밀려. 그러면 막상 진도는 끝났는데 책을 까보면 한 절반밖에 안 풀려 있어. 심지어 절반도 안 풀려 있을 때도 있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수업을 한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평면좌표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봅시다. 평면좌표부터 나가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평면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모르진 않습니다. 맞죠? 그치? 그래서 얘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선분의 내분점인데, 선분의 내분점 공식 기억하세요? 저번 시간에 복습하면서 기억나죠? 어떻게 한다고? m 대 n으로 내분하면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이라고 적어놓고 x좌표 또는 y좌표를 순서를 바꿔서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맞죠? 순서를 바꿔서 쓰는 거다라는 것까지도 내분점에서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어차피 그냥 3개 다 더한 다음 상무로 나눈다. 이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문제 풀면서 무게중심의 성질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공식들은 이렇게고 앞에 개념 문제들은 안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 공식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건 넘어가시고 숙제로는 여기 실전 유형이라고 돼 있는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만 풀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진도 나가는 부분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9번에 유형 1번에 9번에 문제에 두 점 A, B가 있다. A, B의 길이가 7루트일 때 A를 구하여라. 이런 거 이제 다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거야? A, B의 길이 그냥 공식 한번 써볼게요. A, B의 길이는 루트에 어떻게다? 3에서 A까지니까 A-3의 제곱 더하기 마찬가지로 A-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 A-3 곱하기 루트 2의 형태로 정리가 될 거다. 정리를 해보시면 그럼 얘가 7루트이다. 그럼 A는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만약에 A가 3보다 크다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절대값으로 바뀌셔야 돼요. A가 3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으면 우리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야. 그냥 X 아니에요.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앞부분 문제는 쭉 넘어갈 거고요. 쭉 넘어갈 거고 그럼 쭉 넘어가셔서 15번 문제 15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매싱 할 때는 대표 문제는 웬만하면 같이 풀어드릴 거고 그다음에 레벨 3 문제들 같이 풀어드릴 거고 또는 이제 중간중간 설명해야 되는 문제들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수업했던 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숙제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번에 이런 속도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시간이 나와 있어. 시간이 뭐 2시간이다 1시간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시간이. 그래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거리를 계산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 분명히 속도가 나와 있는데 시간은 안 나와 있어. 시간 안 나와 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시간을 t로 미지수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활용 문제에선 미지수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속도가 들어간 활용 문제에서는 미지수는 항상 시간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시간으로 설정해서 나머지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5번 보시면 A부터 출발을 해서 은서는 A에 출발해서 동쪽으로 시속 2km 움직였대요. 동쪽으로 시속 2km야. 그 다음에 B지점에서 준서는 북쪽으로 시속 1km래.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 몇 시간 후? 2시간 후. 이런 식으로 시간이 나와 있으면 그냥 대입하시면 되고 시간이 안 나와 있으면 얘를 T시간 후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시속 2km인데 2시간 후니까 몇 킬로로 움직였을 거다? 4km로 움직였을 거다.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속 1km인데 2시간이니까 몇 킬로로 움직였을 거다? 2km로 움직였을 거다. 그러면 이 좌표는 0, 마이너스 6 다시 마이너스 6,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좌표는 0,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그래 놓고 이 둘 사이에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속도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시간을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시간이 안 나와 있으면 미지수 설정해라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도 문제는 나중에 직선에서 또 나와. 직선에서 또 나올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그닥 뭐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가지고 문제만 활용하면 되는 거여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 2번에 보시면 A와 B가 있다. 얘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A, B라고 할 때 X-2Y는 7 위의 점이다. A-B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2, 마이너스 2가 있고 6, 2가 있다. 여기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A, B가 있어. 그 말은 뭔 소리야? PA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같다라는 소리겠죠. 그치? 근데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얘도 루트가 있고 얘도 루트가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로 보겠다? 그냥 제곱이 같다로 해석을 하겠다. 루트를 떼고 보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A, B니까 얘가 A, B니까 PA의 길이를 구하면 A-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과 또 PB의 길이 구하면 A-6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같을 것이다. 해서 이 문제를 푸시면, 이 식을 푸시면 당연히 A와 B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뭐 몇 A 더하기 몇 A는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몇 A 더하기 몇 B는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A, B에 대한 식과 그 다음에 A, B가 예위의 점이니까 대입하시면 A-2B는 7이다 라는 식, 이 두 개를 연립하셔서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B가 분수가 나와서 조금 계산이 지저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립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문제는 뭐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에 있다 또는 길이가 같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공식 써서 루트는 없애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4번으로 갈게요. 24번에 우리가 지금부터 24번, 25번을 볼 건데 내가 전에 우리 개념 수업할 때 이런 거 얘기했었어. 어떤 점이 X축 위의 점이야. 그럼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A 콤마 0 뭐 또는 알파 콤마 0 이렇게 설정했었죠? 그치? 또 Y축 위의 점이야. 그럼 0, B 또는 0, 베타 이런 식으로 설정했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함수 위의 점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 25번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 위의 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를 미지수로 설정을 하자? 항상 X좌표를 미지수로 설정을 하자. 그러니까 쟤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함수고 그 위의 점 A, B니까 그 A, B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 마이너스 2a 플러스 5라고 볼 수 있다. a를 집어넣으시면 맞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네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25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직선이 2차 함수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25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민이 정신 차리고 벌써 조는 거 아니지?
풀었어? 어때? 학교 갈 생각하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학교 가잖아. 이제 너네 9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9시까지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 한 8시에 일어나? 더 빨리 일어나? 7시 40분? 지금 다 그쯤 일어나? 근호는? 너 밤낮 바뀌었잖아. 그래도 와서 7시 반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겠어 이제? 밤낮 바뀌었잖아. 너 밤낮 바뀌어서 특강 때 힘들어했잖아. 그래서 요즘 바꾸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 아니 어제 광명고 애들은 어제 계약을 했거든? 광명고 애들이. 근데 어제 광명고 애들 보니까 죽어있더라고 수업 시간에. 맨날 열심히 듣던 애들이 계약하고 학교 첫날 갔다 오니까 죽어있더라고. 아무튼 이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포물선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설정을 하겠죠. 또는 a, a제곱이라고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고 루트는 그냥 떼고 보시면 알파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4제곱이 있어서 어떡하냐? 어차피 4제곱은 양쪽 다 지워져요. 먼저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알파 4제곱, 알파 4제곱 지워지고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4는 0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쳐봐. 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가정을 하자는 거야. 그렇게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어차피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 하시면 돼요. 근각계수의 관계. A-A분의 B 하면 2가 답인 거야. 알죠? 알파를 직접 인수분해가 만약에 되면 인수분해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각계수의 관계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실전 유형 3번에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네가 외심을 중학교 때 배우잖아. 맞죠?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워? 외심은 뭐다? 외심 뭐라고 배워? 어? 외심은 뭐야? 또 이러지. 외접원의 중심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겠냐고 너네한테. 맞죠? 그럼 뭐야? 그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인 거야. 외심은 맞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 얘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외심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됩니다.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요. 그 말은 뭔 소리야? 다 같다는 소리야. 외접원의 중심이 있어? 그러면 점 A, B, C는 원위의 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 길이가 각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26번 같은 거 풀 때 어떻게 풀면 돼? 마이너스 2,1이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고 1,4가 있다.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아,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전부 같겠구나. 뭐로? 반지름으로. 반지름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는 R 써서 R까지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가 이해가?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다 루트가 있을 거니까 제곱을 비교하자. 그러면 AP의 길이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BP의 길이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CP의 길이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연립하고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A, B에 대한 식 두 개 나오지. 그러니까 그 두 개 연립하면 얘와 여기서 나오는 식과 여기서 나오는 식 연립하면 이 두 개 연립하면 A, B 나오겠죠.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없어? 넘어가도 돼? 이게 첫 번째 외심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다? 외심은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 같다. 그런데 사실상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에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야. 왜? 우리가 원이 있어. 원에 내접하는,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원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거야. 그럼 빗변이 항상 뭐가 돼? 중학교 때 배우는데 빗변이 항상 뭐가 돼?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돼요. 반대로 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전부 다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 우리는 지금부터 이 외심을 구할 거야. 그럼 이 외심은 지름의 중점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지. 근데 지름이 곧 뭐야? 빗변이지. 그러니까 외심이 뭐일 수밖에 없다? 빗변의 중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학교 시험에 얘를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외심을 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풀리잖아. 그럼 너네한테 계산 연습하라고 이 문제 낸 거야? 아니야.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외심을 주겠다는 건. 외심을 구하라는 건. 알겠죠? 그래서 뭐 수많은 문제들 중에 외심을 구하라는 문제들 중에서 얘가 아닐 수 있지.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학교 시험에 나오는 외심은 대부분이 직각삼각형이에요. 아닐 수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어차피 대부분이 직각삼각형일 거니까 직각삼각형이 되는지를 판단하시라고요, 먼저. 뭔 소리냐면 얘 한번 볼게. 좌표평면에다 한번 찍어보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4 삼각형 그리면 얘 뭐로 보여? 직각으로 보이지 않니? 판단하죠. 판단. 얘와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1,0을 연결한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1 나와요. 또 얘와 얘를 연결한, 요렇게를 연결한 C와 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뭐 나와? 1 나와요. 둘의 곱이 뭐니? 1과 마이너스 1의 곱은 마이너스 1.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둘은 뭐 한다? 수직한다. 아,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네? 그럼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겠네? 빗변에. 얘가 직각이니까 빗변의 중점이겠네. 이 둘의 중점 몇 콤마 몇이야? 0,2죠. 맞죠? 더해서 반 나누는 게 중점이니까 답이 0,예요.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외심을 구하여라? 그래, 나올 수도 있지. 특히 운상고는 앞 페이지에 그런 거 낼 수 있어. 뭐 계산 문제니까 낼 수 있어.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조금만 생각이 있고 조금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외심을 내면 직각삼각형을 내요. 그냥 무작정 계산 문제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이렇게 했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계산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번 봐봐. 28번에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자. X축 위에 점 A가 있고요. Y축 위에 점 B가 있는데 삼각형 PAB가 P가 어디 있는데? 몰라?
맞죠?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뭐 A라는 점은 x축 위의 점이고 B라는 점은 y축 위의 점이야. 그런데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외심이 얘 위에 있네? 얘 위에 있네? 외심이 삼각형의 한 변 위에 있네? 뭔 소리야?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고 AB가 B변이라는 소리야. 뭔 소리인지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얘가 이렇게 생긴 직각처럼 보이네? 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잖아? 그럼 얘 외심 찾으면 원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그 외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각삼각형은 얘들아,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안에 있어. 둔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 밖에 있어. 직각삼각형만 유일하게 삼각형 위에 있어. 그리고 그게 어디 위에 있어? 빗변의 중점에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외심은 변 AB 위에 있고 라는 것 자체가 아 얘는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리고 그 점이 여기 위에 있을 거고 얘가 4,3인데 그게 뭐일 것이다? 중점일 것이다. 그랬을 때 뭘 구하래? 외심과 점 P 사이의 길이야. 점 P는 여기 있을 거야 얘들아. 점 P는 원점일 거야. 맞죠?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긴 해요. P가 이렇게 생겨도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뭐 어차피 여기 있든 여기 있든 4,3은 안 변하는 거니까. 됐나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떻게 구해? 0,0에서 4,3까지의 길이 5가 답이네요. 됐나요? No.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질문?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삼각형의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변의 길이, 변과 각이야.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건 변과 각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각을 줬다고 생각을 해봐. A가 90도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AB가 같아. 뭐야? 이등분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각을 너네한테 주면 너무 쉬워, 문제가.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고 있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근데 각을 줘? 말이 안 돼. 문제가 너무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 결정 문제에서 항상 뭐를 준다? 변의 길이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온다.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똑같아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항상 변의 길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9번 보시면 세 점 A, B, C가 있다. 얘는 어떤 삼각형이냐? 그럼 우리 뭐 한다? A, B의 길이가 몇인지, B, C의 길이가 몇인지, CA의 길이가 몇인지를 찾아라. 그럼 AB의 길이는 2에서 마이너스이니까 4, 4, 16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4, 4, 16 해서 32, 정확히는 루트 32가 되겠죠? 두 번째 BC의 길이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하니까 2, 4 더하기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니까 2, 4 계산하면 루트 8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CA의 길이는 2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6, 6에 36 더하기 0에서 마이너스니까 2, 4 해서 루트 40 이렇게. 그러면 써보니까 뭐야? 이 둘을 더한 게 얘가 되죠? 제곱해서 더하면. 그러니까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뭐가? CA가 B변인. CA가 B변이라는 건 무슨 각이? CA가 B변이야. 그럼 뭐가?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애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앞부분은 평면좌표 앞부분은 워낙 쉽다 보니까 빠르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냥 문제 쭉 풀어보시면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 많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심화 유형 5번, 그 다음 6번 연달아서 이제 계속 5번, 6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은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이라고 돼 있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35번 문제 보시면 대표 문제 보시면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4고요. B라는 애가 4, 마이너스 4다.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 전에 두 길이의 합은 뭐일 때가 최소다? 직선, 일직선에 있을 때가 최소다. 직선의 형태가 가장 짧은 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학원에서 집을 갈 때 그냥 건물들이 있어서 돌아가잖아. 근데 만약에 그냥 직선으로 다 뚫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잖아. 맞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요.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어딘가에 있고 4, 마이너스 4가 어딘가에 있으면 P가 이 선분 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어. P가 여기 있어. 그러면 PA의 길이와 PB의 길이 더하면 선분의 길이가 되죠. P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요.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 어디 위에만 있으면 선분 AB 위에만 있으면 이 길이가 뭐가 되고 AB의 길이가 되고 그게 최소값이 된다. 일직선이 되니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였고요. 이렇게 보시는 거였고 그런데 37번 같은 것도 우리가 방금처럼 해석이 가능하죠. 얘는 어떤 식이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뭐야? 0,0에서의 길이. 얘는 뭐야? 3, 마이너스 4에서의 길이. 지금 괜찮아? 그래서 결국 A, B가 하나는 0,0 하나는 3,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얘보다는 이 문제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얘가 더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에선 얘를 뭐로 바꾸자? 직선, 점과 점 사이의 길이로 바꾸자. 그래서 해석하면 결국에는 선분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1번 한번 풀어보세요. 41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다 풀었던 거니까 41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봤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점을 대강 찍어보면 A가 여기 있을 거고요. 뭐 B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여기 있을 거고, D가 여기 있겠네요. C가 좀 더 이쪽으로 가야겠네.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 그리고 P가 어딘가에 있을 건데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D와 B를 연결한, D와 B를 연결한 선분과 A와 C를 연결한 선분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딱 뭐야? P가 되겠죠? 왜? 그러면 PA 더하기 PC도 직선, PD 더하기 PB도 직선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P의 좌표를 구하래. 지금 문제에서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P의 좌표,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두 직선의 교점 찾으시면 되죠. 두 직선의 교점 찾으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얘는 최소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BD의 길이와 AC의 길이, 그러니까 요렇게와 요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서 둘을 더해 주시면 답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고난도라고 돼 있는데 얘가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많지 않다 보니까 2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같이 보시면,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를. 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보면 A, B, P가 있다. 그랬을 때 PB-PA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찍어볼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데 2,4 여기 찍어볼게요. 2,4가 이렇게 있고 4,8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 다음 P는 A,0이니까 P는 X축 위의 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PB-PA거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린 뺀 적이 없어. 항상 더해만 왔어. 근데 이번엔 빼보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P인데 내가 삼각형 ABP를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서 가장 긴 변이 뭐겠니? 저기서 가장 긴 변이 뭐야 지금? PB죠, PB. 맞죠? 그림상 PB죠? 그러면 PB의 길이는 항상 뭐보단 작아? 항상 AB의 길이와 AP의 길이를 더한 것보다는 항상 작죠? 삼각형이니까. 맞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항상 작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야? PB-PA죠. 그럼 내가 얘를 반대로 넘겨도 괜찮겠니? 맞죠? 그럼 뭐가 돼? PB-PA는 뭐보다는? AB의 길이보다는 항상 작아. 언제?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데 내가 P를 어디다가 찍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 다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B-PA는 AB보다 항상 작아. 언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어. 어디야? 얘네들이 한직선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디다 찍으면? 계산해 보시면 원점 나올 거예요. 원점에다가 내가 P를 찍으면 얘가 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한번 봐봐. PB 마이너스 PA 뭐야? AB의 길이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항상 이래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 여기 등호가 붙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의 최대값은 뭐야? AB의 길이겠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AB일 때요. 그래서 너네가 길이의 합이든 길이의 차든 헷갈리잖아? 모르겠잖아? 선분으로 찍어. 알겠죠? 답을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어 도저히. 시험에서 평소에 풀 때 말고 얘 이렇게 찍고 넘어가는
찍고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 풀 때 말고 시험 보다가 모르겠어. 그럼 선분으로 찍으세요. 그럼 한 50% 정도 맞아요. 알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가 길이의 합이든 길이의 차든 증명할 때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6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각각의 유형별로 어느 정도 정해진 풀이가 있는 애들은 그냥 정해진 풀이대로 푸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푸는데 길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야, 이제는. 알겠죠? 두 번째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해진 풀이는 그냥 정해진 풀이를 받아들이셔서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새로운 풀이가 있으면 그 새로운 풀이도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제곱의 합의 최소값인데, 제곱의 합의 최소값은 그냥 문제 풀시면 그냥 뭐 어렵지 않게 나와요. 보시면 임의의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P를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다. 그러면 AP의 제곱은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에서 A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A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된다. 근데 내가 이 두 개를 더하겠다 라는 소리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A제곱이니까 2A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서 8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4A 나올 거고요. 상수는 마지막에 한 번에 계산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서 계산하시면 2B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 4A 마이너스 다시 4B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없어져요. 그 상수만 보면 여기 상수 16, 여기 36, 여기 4, 여기 4. 그럼 다 더하면 60 이렇게 나와요. 얘 무슨 값을 구하래? 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하는 거야? 지민아 어떻게 할래 여기서? 뭘 묶어? 그치 2A 제곱이랑 그치 요렇게 하나 보면 얘는 최소값이 A는 몇에서 만들어지겠어? 1에서 만들어지겠죠. 얘는 어디서 만들어지겠어? B는 0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최소일 때의 피해자표는 1,0이겠네요. 이렇게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2차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2차 함수의 최소값 꼭 직접 찾아주시면 되겠다 라는 건데, 얘와 43번 문제와 그 뒤에 나오는 45번 같은 거,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지금 너네가 한번 눈으로 봐봐. 43번이랑 45번의 차이점이 뭐야? 뭔 차이야 두 개가? 얘는 그치 임의의 점이고 얘는 어디 위의 점이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방금 풀었던 4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는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둘의 중점에서 만들어져요. 항상. 그러니까 43번 봐봐. 43번에서 우리가 답이 뭐가 나왔어? 1,0이 나왔지. 43번의 답이 1,0이었어요. A와 B의 중점 몇 콤마 몇이야? 1,0에서 답이 나왔고, 이 둘의 중점 몇 콤마 몇이야? 1,0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된다고. 근데 얘는 언제만? 임의의 점일 때만 그런 거야, 얘들아. 임의의 점일 때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설명하는데, 봐봐 신기하지? 이 말이 아니야. 이렇게 풀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이런
그래, 신기하지. 딱 보면 아, 중점이 되는구나. 뭔가 새롭죠? 근데 그런 걸 엄청 대단한 거라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떠들어요. 너네가 풀다 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풀 수 있어. 그리고 학교 갔는데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옆에 친구가 이거 신기하지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풀지 마. 알겠죠? 그러니까 중점이 되는 거 맞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점으로 풀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무엇 위의 점 45번, 46번 다 똑같은 거야. 어디 위의 점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렇게 풀면 안 돼. 왜? 봐봐. 45번 보세요. 45번에 얘 최소값 그냥 외운 거지 그냥 한마디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 이둘의 중점 구하면 1,3 끝. 이렇게 풀면 틀린다고. 왜? 그 1,3이 X축 위의 점이야? 아니잖아. 실제로 이렇게 틀린 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이렇게 푼 거야. 그냥 1,3이라고. 난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냥 어디선가 보고 그렇게 푼 거야. 그럼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알아두는 건 좋아. 좋은 풀이, 쉬운 풀이 알아두는 건 좋아. 이거 신기하잖아.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 거잖아, 너네. 중점구에서 풀면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해도 돼. 근데 정확히 알고 해야지. 알겠죠? 어디 위의 점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 왜? 중점을 구했을 때 그 위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45번도 그렇고 46번도 그렇고 어디 위의 점이라고 나오면 우리 뭐 하자? 좌표 설정하는 거였죠. y는 x-3 위의 점 a,a-3 설정해놓고 대입하시면 또 우리가 방금 봤던 것 같은 2차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2차식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의 점일 때는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어디 위의 점일 때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막 너네 그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나올 거야. 내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누구의 뭐 7초 풀이 해가지고 막 7초 안에 푸는 어떤 한 문제 7초 안에 푸는 막 그런 거 막 있어.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나도 그런 거 봐.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알고리즘에 떠. 그래서 나오면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움이 돼. 그럼 나도 그런 거 받아들여. 다 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되게 좋은 풀이고 애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거면 설명을 해. 알겠죠? 그런데 내가 설명을 안 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제 걔한테 내가 그때 한번 뭐라고 했었는데 아니 나한테 이거 왜 틀렸니 도대체. 자기는 어딘가에서 봤대. 유튜브에서 봤대. 무조건 중점이 되더래. 그래서 중점으로 푸는데 틀렸대. 문제 오류 아니니. 그러니까 온 거지. 시험 끝나고 나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저는 분명히 답을 맞게 구했는데 틀렸다고 하더라. 알겠죠? 그러지 말고 할 거면 정확히 알고 푸세요. 그럼 47번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되는 얘가 최소가 되는 점 P가 있대. 그럼 뭐 하면 돼? 그 P를 A, B라고 두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산 해서 이제 정리하면 2차식이 만들어질 건데 이거 익숙하지 않니? 삼각형의 임의의 한 점 P가 있는데 AP, BP, CP의 제곱의 합이 최소. 뭐야? 기억나? 뭐가 될 때? P가 뭐가 될 때? P가 무게중심일 때가 최소예요. 알겠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 AP의 제곱 쓰고 BP 제곱 쓰고 CP 제곱 쓴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해. 그러면 뭐 A 제곱에 뭐 쭉 나올 거고 더하기 B 제곱에 뭐 쭉 나오겠죠. 그래서 얘 계산하고 얘 계산하면 좌표가 딱딱 만들어지겠죠. 그게 뭐가 될 것이다? 무게중심이 될 것이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얘도 뭐야? 지금 P가 다른 조건이 없잖아. 어디 위의 점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그냥 무게중심으로 풀면 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P는 Y는 X-3 위에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무게중심일 거야? 아닌 거야 이제는. 이해돼? 그러니까 조건이 더 붙으면 아니야. 그때부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임의의 점이면 2개면 중점, 3개면 무게중심. 근데 어디 위의 점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거 가지고 좌표 설정해서 2차식으로 푸셔야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실수해서 문제 술술 풀다가 실수해서 틀리는 거니까 꼭 그런 식으로 체크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심화 유형 7번에 이거 이제 익숙한 그림이지? 뭐야 이거? 무슨 정리라 그랬어 내가? 전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안 한다 그랬죠? 안 한다 그랬죠? 학교에서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학교에서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번부터 보겠습니다. 8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지금부터 이제 내분점이 나오는 거죠. 앞에까지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선분의 내분점이 나오는데 내분점 공식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비율 똑같이 분자분모에 쓴 다음에 반대로 곱해서 더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얘네들 문제는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58번에 고난도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보고만 갈게요. 58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어떤 선분의 길이비를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떤 선분의 길이비를 줄 때도 있어. 내가 개념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어떤 선분의 길이비를 주든 또는 어떤 선분의 길이비를 더 구하라고 하든 뭐든 간에 이런 길이비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라 또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A가 어디 있는지 B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맞죠? 그냥 수직선 위에 있다고 그려. 그러니까 Y좌표를 신경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너네가 A가 1,2고 B가 뭐 5,6이야.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찍어야 돼. 1,2가 여기 있고 5,6이 여기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문제 풀 때 길이비 문제 풀 때는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봐라? 그냥 수직선이라고 보세요. 수직선에 일직선상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럼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 B고 또 A, B를 몇 대 몇으로?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Q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너네 A, B의 길이를 1대 3으로 내분했다는 건 몇 등분했다는 거야? 사실? 몇 등분해서? 4등분해서 앞에 게 하나고 뒤에 게 3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얘가 5대 3으로 내분했다는 건 몇 등분해서? 8등분해서 앞에 5개 뒤에 3개라고 볼 수 있죠. 맞니? 그럼 내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A에서 B까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의 길이를 1이라고 볼게. A, B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그냥 내가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1이라고. 그러면 얘는 몇이 될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는 거야? 방금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어? 1대 3으로 내분했다는 건 몇 조각으로 쪼개서? 4조각으로 쪼개서 앞에 한 조각, 뒤에 3조각. 이 말이라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8분의 3이 되겠죠? 얘는 이번에 5대 3으로 내분한 거니까. 그럼 몇 조각으로 쪼개서? 8조각으로 쪼개서 3조각을 뒤에다가 준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전체가 1인데 앞엔 4분의 1이고 뒤엔 8분의 3이네? 그럼 가운데는 뭐겠네? 8분의 3이겠네? 괜찮아? 맞죠? A, B의 길이를 몇으로 두니까? 1이라고 두니까 PQ의 길이가 뭐가 됐네? 8분의 3이 됐네? 그럼 P분의 Q 자체가 뭐야? 8분의 3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11인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길이비가 나와 있든 길이비를 물어보든 뭐든 간에 우리는 뭘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그릴 때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길이비 나오는 거 뒤에서 또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내분점 문제인데 내분점 문제는 공식 쓰면 되는 문제니까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62번
신경영이라고 돼 있는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풀 수 있어요.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천천히 한번 읽어봐. 언제 왔어? 한 40분? 아 왜 자꾸 한 10분씩 늦으냐고. 30분 소매팅 사왔어. 아 소매싱 사왔어? 잘했어. 풀만해? 풀만해? 네. 응. 하고 예? 수원 스타 어떻게 하고 있어? 혼자 하고 있어 그래? 네, 혼자. 이번에 구모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그쵸. 잘 봐야죠. 수리 논술은 학원 다녀? 네. 할만해 그건? 네. 수능 할만해? 붙을 수 있겠어? 어디 생각하고 있어 지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뭘 빨리 얘기해. 뭘 다양하게 학교 어디 생각하고 있어? 6개 다 쓸 거야 수리 논술로? 생각해봤는데 방학 때 선생님한테 대충 쓰면 어디쯤 쓸 거 제 점수로 써서 봤는데 가도 그 점수로 가면 가도 그냥 만족스럽게 아마 그거 가고 나서 다시 반수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것
거면 좀 더 늦게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너무 풀리지 않으면 아마 유급 논술을 쓰지 않을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네, 논술을 이점수대로 약간 갈 수 있는 대학이라 네. 너는 그게 썩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건 아닌 상태인 거야. 그래서 점수가 갑자기 마지막 점수가 쭉 떨어지지만 않으면 아마 안 쓰지 않을까. 점수 추이를 봐야죠. 올려야지. 뭐 추이를 봐. 일단 올린다 생각해야지. 일단 올릴 건데 약간 오르거나 좀 코가 꼬라져 버리. 하고 싶어. 중위권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대학들, 네. 애매한 대학들은 그렇죠. 그런 목표를 잡아. 이하대, 숭실대도 논술 있지 않나? 그렇지. 숭실대 어때? 볼 생각. 아, 좋게. 승시대 만족이. 승시대 가면 완전 만족. 그러면 너가 국민대 거 주고 논술 나온 거 보고 네. 6개 중에 만약에 하나 쓸 거면 국민대만 딱 써봐. 어렵지 않거든. 수료술 다 그거 보면 쉽거든. 내가 혁빈이한테도 줬어. 알지? 네. 혁빈이라고 있어. 수료술 본다 그래서 내가 봅시다. 62번은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63번도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64번이 뭐 중요하라고 돼 있는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6과 2,-4를 이은 선분 A, B를 A 대 1-A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 위에 있을 때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거 그냥 내분점 공식 쓰면 뭐가 나와? X, Y가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고 얘도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맞죠? 그랬을 때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다, 얘는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범위로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많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5번 보시면 65번에 이런 이제 삼각형의 넓이 비가 나오는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하는데, 보시면 65번에 마이너스 3,3이 있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있고 4,1이 있다.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변 BC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점을 찍어 볼게요. 점을 찍을 때 막 이렇게 막 엄청 자세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 마이너스 3,3이니까 한 이쯤 찍어 볼게요. A. 그 다음 마이너스 5, 마이너스니까 B를 요점 찍어 볼게요. 그 다음 4,1이니까 C를 한 이쯤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 놓고 BC 위에 점 P를 찍을 건데 ACP가 ABP의 2배래. 그러니까 내가 P가 여기가 아니라 한 이쯤 찍어야겠네요. P를 여기다 찍었어.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 ACP와 얘와 ABP 얘를 비교했을 때 얘의 넓이의 2배가 얘래.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삼각형이 있고 그걸 내가 반으로 쪼개놓은 상태잖아. 그러면 왼쪽 ABP라는 삼각형과 오른쪽 ACP라는 삼각형의 높이는 어떨까? 높이는 같아요.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을 내리면 ABP의 높이도 얘고 ACP의 높이도 얘야. 높이는 같아. 그러니까 넓이가 2배라는 건 뭐가 2배라는 소리야? 높이가 같다는 건
밑변이 2배다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럼 얘가 1이면 얘가 몇이다라는 소리야? 2다라는 소리겠죠? 그럼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 1대2 내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BC의 1대2 내분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대2 내분점을 구하면 P좌표가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AP의 길이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분점을 활용하셔서 AP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교육청 평가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10번, 11번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유형 10번에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이야. 근데 이거 앞서서 내가 얘기했던 거야. 선분의 길이비를 줬다. 그럼 뭘 떠올려라?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했었던 그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70번 보시면 두 점 A, B가 있는데 선분 A, B 위에 점 A, B가 있다. A, B는 3BC다. 그러면 A, B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수직선을 그리면 된다고요. 수직선을. A, B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어디 위에 있어? 선분 A, B 위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얘 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 A, B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3배래. 그러면 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그림으로 그릴 때 막상 잘 안 그려져 사실. 너네가 직접 그려보면 알겠지만 잘 안 그려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3 곱하기 얘니까 얘가 1이면 얘가 3이겠네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AB가 긴 거야? BC가 긴 거야? AB가 더 긴 거야. 맞지? BC가 1이면 AB는 3이니까 그럼 C를 어디다 찍으면 돼? 여기다 요렇게 찍으시면 돼요. 얘가 1이면 얘가 3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몇인 거야? 2인 거죠. 그러니까 C는 몇 대면 내분점? 2대1 내분점이라는 게 보인다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그냥 쓰세요. 너네 이거 쓴다고 뭐라 안 하니까 아무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얘는 선분 위의 점이고요. 지금 선분 위의 점만 있네? 그럼 72번을 문제를 좀 바꿉시다. 문제를 좀 바꿀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가 선분이 아니라 직선으로 바꿔볼게. 뒤에 혹시나 더 있나? 없네요. 없네요. 얘는 같이 바꿔서 봅시다. 72번은 선분이 아니라 직선으로 한번 바꿔볼게. 직선. 직선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봐. A가 있고요. B가 있어서 우리가 방금은 요렇게만 봤잖아. 선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직선이라고 하면 뭐라고 봐야 돼? 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2 위에만 있으면 돼. 그런데 AB의 길이가 2BC래요. 그럼 내가 얘를 1이라고 두면 얘는 2겠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B가 더 긴 거야. 맞죠? 그런데 그러면 BC의 길이가 1인데 AB의 길이가 2이려면 C가 여기 있으면 돼. 그리고 얘가 1이고 얘가 이렇게 2면 되잖아. 맞니? 근데 또 C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C가 여기 있고 얘가 1이고 요만큼이 2면 돼. 맞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직선이라고 나오면.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C가 여기 있으면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이만큼이 1이겠지. 그럼 몇 대면 내분? 1대1 내분. 즉 중점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가 1이야.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1. 뭐가? B가.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번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2대 1이 되는 거예요. C가 밖으로 가면. 괜찮니? 그럼 어떻게 해? 그럴 때는 얘를 마이너스 2,2다. 얘가 2,6이다. 얘가 A, B다. 해서 이 둘의 2대1 내분점이 2,6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이런 거 있었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몇만큼 간 거야? 몇만큼 커졌어? 4만큼 커졌지? 근데 2대1이니까 몇만큼 커지면 돼? 2만큼 커지면 돼. 그러니까 얘가 4야. 또 2에서 6까지 몇만큼 커졌어? 4만큼. 그럼 몇만큼 커지면 돼? 2만큼 커지면 돼.
이렇게 볼 수도 있었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 위에 있다라고 말이 나오면 C의 좌표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C가 밖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까지는 보셔야 된다. 내분을 활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1번 보시면 유형 11번에 유형 11번에 풀만한 문제가 일단 뭐 74번이 어려운 건 아닌데 속도 문제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볼게요. 보시면 그림과 같이 A 지점 위에 유리미가 있고 B 지점 위에 지혜가 있는데 얘가 유리미와 지혜가 동시에 마주보고 걷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 지혜가 걷는 속도는 유리미가 걷는 속도의 3배다. 그럼 지혜가 걷는 속도, 다시 유리미가 걷는 속도를 1이라고 두면 얘는 3이 되겠죠? 그치? 그럼 속도 문제에서는 뭐를 미지수로 두자? 시간을 미지수로 두자. 시간을. 알겠죠? 항상 시간을 미지수로 두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뭐라고 볼 거냐면 t초 후에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 둘은 t초 후에 만났어. 그러면 유리미는 얼마큼 갔겠어? t만큼 갔겠죠. 지혜는 얼마큼 갔겠어? 3t만큼 갔겠죠. 그러니까 몇 대면? 1대3 끝인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속도 문제에서는 시간을 미지수로 설정하고 풀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어렵지 않게 풀리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76번. 그림과 같이 희순의 집, 학교, 시청은 일직선 위에 있다. 희순의 집은 공원으로부터 서쪽으로 4km, 남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뭐라 쭉 나와 있고요. 결론은 희순의 집에서 시청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시청까지의 거리의 3배다. 다시 희순의 집에서 여기서 어디까지는 시청까지의 거리는 이만큼은 학교에서 어디까지의? 시청까지의 거리에 몇 배다? 3배다. 얘가 만약에 1이면 얘는 몇이다? 3이다. 요 소리죠. 1대3이다. 요 소리겠네요. 그랬을 때 시청에서 공원으로부터 A km, B 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뭐가 시청이. 얘를 구해봐라 라는 건데 그러면 문제는 대강 이제 다 받고 얘만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문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원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공원으로부터 왼쪽으로 4, 밑으로 2. 공원으로부터 위로 1. 공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A, 위로 B.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공원을 XY축의 교점인 원점으로 한번 볼게요. 공원을 원점으로 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공원을 원점으로 두고 풀면 얘는 학교는 0,1이 되는 거고 0,1이 되는 거고 희순의 집은 -4, -2가 되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청은 오른쪽으로 A, 위로 B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A, B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1대3이다. 그 말은 얘는 몇이다? 2다. 그러니까 몇 대면 내분점이다. 0,1은 얘와 얘 2대1 내분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에서 0까지 몇만큼 갔어? 4만큼 갔어. 맞죠? 몇 대 몇이야? 2대1이에요. 그러니까 몇만큼 더 가면 돼? 2만큼 더 가면 돼. 됐니? 또 -2에서 1까지 몇만큼 갔어? 3만큼 갔어. 그럼 몇만큼 더 가면 돼? 3분의 2만큼. 그러니까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3만큼이죠? 2분의 3만큼?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A, B와 -4, -2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 0,1이다.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건데 내분점은 그냥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 봐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유형 12번부터 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 유형 17번에 나오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얘가 전에 내가 얘기했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이제 17번도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은. 근데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이제 너네 시험 대비 교재에는 빼줄게.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마 우리가 목요일 날 저기 다 하면 시간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혹시나 남으면 저기 뒤에 쭉 넘기시면 고난도 플러스 문제라는 거 있거든? 여기에 쭉 넘기면 단원 끝날 때마다, 중단원 끝날 때마다 고난도 플러스 문제라고 있는데 얘가 크게 어렵지 않아. 고난도 문제라고 돼 있지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뭐 3번 같은 문제는 파푸스의 중선전이니까 나중에 뺄 건데, 얘네들이 많이 어차피 문제수도 5문제밖에 안 되고 문제가 많지 않고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다음 시간에 해보고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여기서 몇 문제만 골라서 같이 푸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